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눈팅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얘기 중 하나를 주제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뭐 이런 걸로 형사처벌까지 하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이거 피해자가 알아서 민사로 해결하면 되고 굳이 이걸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빨간 줄 그이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댓글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유명하신 분께서 네티즌들 상대로 네티즌이라는 말을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아무튼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한 300 정도 청구했던 것 같아요, 한 명당. 근데 이제 실제 인정된 금액은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모든 사람이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다가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현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서부터 찾아가죠. 그래서 인제 스크린샷 같은 거 들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시려고 상담을 받는데 "아 이건 안 된다."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ECRM 같은 걸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이름이 ECRM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셔도 어차피 담당 수사관분께서 연락이 와요. "이거는 이제 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 혹은 "이거는 쪼끔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라." 뭐 절차적으로 진행은 가능한데 본인이 봤을 때는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굳이 시간 들여서 경찰서 오고 가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필터링을 해요.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니라 실제 이게 처벌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를 하죠. 뭐 요즘에는 워낙 여러 방향으로 클레임을 많이 제기를 하시니까 접수 받아 주고 그냥 사건을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워낙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닌 것들은 좀 쳐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사관분들이. 근데 인제 형사 처벌을 없애고 전부 민사로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형사 고소 못 하니까 나는 포기해야지.'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내가 불쾌하면 일단 민사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를 당장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도 뭐 인적사항 파악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특히나 뭐 실명인증 사이트, 포털 뭐 이런 데는 예전부터 그냥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크게 뭐 뉴스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꽤 많이 계셨어요. 진짜 모든 사람이 욕하는 그런 인물들이 포털 뉴스 댓글 싹 긁어서 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민사소송 제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소제기 방식도 한 번에 막 20 명씩 묶어서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엮여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랑 같이 소장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내 주소가 노출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제 만약에 형사 고소를 못하게 아예 막는다면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적사항 조회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다든지 뭐 방법이 생긴다든지 할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렇게 해서 댓글 누가 남겼는지 다 찾을 수 있으면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위축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댓글 남기고 책임 안 지겠다는 뜻이죠. 아무튼 모욕죄, 명예훼손죄 형사처벌 못하게 하고
전부 민사로만 해결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분쟁과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 고소하는 것보다 민사 소송 제기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한 측면이 있거든요. 전자소송 사이트 있죠. 거기다가 제대로 써서 접수만 시키고 임시때 송달료만 납부하면 그냥 소장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돼요. 그리고 소송이 시작이 되죠. 형사 사건처럼 중간에 이렇게 걸러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법원 미어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형사 고소하는 경우는 당장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아 그래 너 경찰서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고소장을 써서 내려고 했더니 우편으로 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ECRM 접속해서 뭐 글을 남겼더니 수사관님이 와서 조사를 받으래요. 그 제가 직접 가야 되나요? 당연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귀찮아지죠. '변호사가 대신 나가 줄 수 없나?'라고 찾아봤더니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시간을 내서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내가 시간 쓴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고소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하더라도 귀찮음이 모든 걸 이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내가 화가 났어요.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갔더니 이렇게 써서 소장을 제출하면 된대요. 게다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영상 재판 같은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소장을 써서 법원에다 제출할 수 있죠. 게다가 전자소송 사이트는 24시간 그냥 쓰면 돼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인지대 송달료 납부 시간은 또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인제 이런 식으로 소송 제기하는 거를 길을 뚫어 놓으면 어딘가에 커뮤니티 사이트 유명한 데다가 인제 쫙 올리면 따라하는 분들 많아질 것 같아요. 아무튼 형식에 맞춰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를 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소장 송달을 받게 되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대응을 안 하면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제 형사 고소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는 게 "이 고소하면 경찰서 가서 서로 만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진짜 상대방 만날 수도 있고요. 100만 원짜리 소송에 변호사 선임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은 이런 거 법원에서 조정 같은 거 보내면 조정실에서 상대방 마주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이런 민사 소송의 여러 측면을 알게 되면 법원의 민사소송 소장이 엄청나게 날아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송을 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소송을 하면서 겪는 시간과 스트레스입니다. 흔히 시간 빌 게이츠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시간이 남는 분들이 나쁜 맘 먹고 여기저기 민사소송 소장을 날리면 이제 법원 통해서 서류가 날아오는 것부터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말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이제 어떤 가게를 방문했는데 여기 별로다."라는 후기를 남겼다고 해 볼게요. 보통 후기는 포털 사이트 지도 페이지에서 후기를 남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포털 사이트 아이디로 후기를 남겼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가게 사장님이 댓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형사 고소하려고 찾아갔으면 경찰서에서 커트를 했겠지만 민사소송은 누가 거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자료도 청구를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 매출이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뭐 손해배상도 청구를 하고 뭐 금액을 인제 몇 천을 청구를 할 수 있죠. 뭐 인지대 같은 거 낸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승소하면. 아니면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제 인지대랑 송달료를 내고 접수를 하죠. 이제 그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피곤해집니다. 일단 법원에다 뭘 써서 내야 되고 법원에 나가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찾아보니까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인제 법원 가서 제대로 다퉈야 된다는 건데 상대방은 본인 얘기만 막 길게 하고 있고 소송을 제기당한 것 자체가 인제 피곤해지죠. 또 민사소송은 이게 금방 끝나지도 않아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민사소송은 인제 결론이 날 때까지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인제 6 개월 뭐 1년 이 시간 동안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계속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잊어버릴 때쯤 상대방이 또 뭐 내 가지고 확인하고, 이게 결국 돈이랑 시간 많은 사람이 민사소송 제도를 악용을 하면 어떤 사람을 상당히 많이 괴롭힐 수 있어요. 이게 허점이란 허점인데 이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욕, 명예훼손 이런 걸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반드시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 예전에는 간통죄 처벌을 했으니까 간통죄로 고소해서 상대방이 처벌받으면, 아니면 인제 상대방이 처벌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면 그래도 사건이 뭐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죠. 제가 원만하게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 뒤에 뭔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나서 사실 이 민사사항의 위자료 청구만 가지고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니까 이 돈은 돈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속된 말로 엿먹이고 싶은데 이거 소송 가지고는 뭐가 별로 내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더 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다른 방법을 막 찾게 되는데, 결국 뭐겠어요. 남은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내서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근데 또 인제 이러한 행위는 모욕, 명예훼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인제 지금은 그나마 모욕,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게 부담스러우시니까 참아요. 근데 만약 이거 처벌 안 된다고 하면 또 인제 엄청나게 여기저기에다가 글을 올리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분명히 하겠지만 손해배상 액수가 크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는 분들은, 그리고 상간자 소송 같은 거 해 가지고 소송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 민사 소송 별로 겁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인제 또 마음 놓고 여기저기 글을 올리시게 될 텐데, 그럼 이제 그 글을 지우기 위해서 또 가처분 신청이나 뭐 이런 절차를 취하셔야 될 거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건이 늘어날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민사로만 해결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는 주장은 변호사 농가만, 네, 변호사 농가만 살리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고려해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높은 분들이.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